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미처 받지 못한 전화, 미처 하지 못한 말, 그리고 감나무 아래 흩어진 홍시처럼 돌이킬 수 없이 터져버린 시간들. 어머니는 끝까지 기다려주셨지만 아들은 끝내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날의 단맛이 남아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정우의 마음은 늘 느려집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해가 짧아질수록 그는 도시 한복판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도 자꾸만 고향집 마당을 떠올립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어느새 30년 전 그 마당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모양이 곧지도 않았지만 해마다 어김없이 홍시를 맺던 나무였습니다. 정우는 어린 시절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마루에 던지고 감나무 그늘 아래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홍시는 늘 마지막에 익었습니다. 다른 감들이 하나둘 떨어질 때도 홍시는 끝까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린 마음에 그것이 답답했습니다. 빨갛게 보이면 따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늘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안 됐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말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서리 한 번 맞고 바람 한 번 더 견뎌야 비로소 달아진다는 설명은 정우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늘 배고픈 아이에게 잔인했습니다. 정우는 몰래 감을 따려다가 어머니께 들키기도 했고 덜 익은 감을 베어 물었다가 떫은 맛에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물만 건네주셨습니다. 꾸중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우가 입을 헹구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지금 와서야 정우는 압니다. 어머니는 홍시를 가르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성급하면 탈이 나고 덜 익은 것은 결국 쓰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그는 몰랐습니다. 그저 빨리 자라고 싶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늘 높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우는 언젠가 이 마을을 떠나 저 하늘 너머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불빛, 높은 건물, 자유로운 삶. 어린 정우에게 도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늘 그 하늘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라는 말, 참으라는 말, 때가 되면 안다는 말. 그 말들은 정우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아닌 그 너머를, 홍시가 아닌 더 빠르고 화려한 무언가를, 어머니의 손길이 아닌 자기만의 길을. 세월이 흘러 정우는 정말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올라왔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신호등의 패턴, 골목길의 지름길, 손님들의 표정까지. 하지만 가을이 오면 그는 어김없이 그 감나무를 떠올립니다. 이제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늘 정우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함께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낮보다 밤에 더 또렷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집은 유난히 넓어 보였고 어머니의 숨소리 하나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우는 그 고요가 무서웠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저녁마다 아버지의 기침소리나 발걸음이 들려온다는데 우리 집에는 늘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연탄을 나눠주는 날이면 집집마다 아버지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머니는 정호의 손을 꼭 잡고 그 틈에 섞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어깨는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댁내는 아버지가 안 보이네요? 누군가 툭 던진 말에 어머니는 잠시 웃으셨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 짧은 말 뒤에 더는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정우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연탄 2장을 번갈아 들으셨습니다. 손은 시뻘겋게 부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우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실감했습니다. 비어 있지만 누군가는 대신 들어야 하는 무게라는 걸. 어머니의 등 뒤를 따라가며 정우는 자신이 너무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탄 하나도 제대로 들 수 없는 팔, 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는 키.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름은 학교에서도 따라왔습니다. 운동의 날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정우는 줄 맨 끝에 섰습니다. 담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혼자 뛰어야겠구나. 그날 정우는 혼자 달렸습니다. 트랙을 도는 동안 응원 소리는 다른 아이들 이름만 불렀습니다. 결승선을 넘었을 때 어머니가 박수를 치셨습니다. 작고 느린 박수였지만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정우는 종종 잠에서 깼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이불을 다시 여며주고 손바닥으로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셨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울지 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손길이 이 집에 아직 어른이 하나 남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정우보다 늦게 주무셨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장작을 정리하는 소리가 한참 들리다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멈춰야 정우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밤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 몫까지 포함해 집 전체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정우는 더 자주 어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어머니의 말투는 더 단단해졌고 웃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공부해라. 해지기 전에 들어와라. 그 말들에는 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우가 어디서 무얼 하고 다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친구 이름까지 외우셨고 늦게 오면 이유를 묻기 전에 시계를 먼저 보셨습니다. 정우는 그게 숨막혔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학교를 빼먹고 친구들과 읍내로 나갔습니다.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상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정우가 대답을 얼버무리자 어머니는 천천히 장롱에서 회초리를 꺼내셨습니다. 그날의 매는 유난히 아팠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맞았습니다. 공부 못해도 된다.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길은 잃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 더는 매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엄해야 하느냐고,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계셨습니다. 정우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가 손을 비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초리를 들었던 손으로
자기 손을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돌아앉아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는 울음. 정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우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내보낼 준비가 안 된 자신이 두려워서, 자식을 지켜낼 힘이 없을까봐 무서워서 더 엄해지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그날 밤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저 울고 있는 어머니의 등만 상상하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회초리를 든 손, 자신을 문지르던 손, 그리고 지금 국그릇을 내미는 손. 그 손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날 이후 더 조심했습니다. 학교를 빼먹지 않았고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또 그런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정우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의 눈길에서 벗어나면 숨쉬기가 편해질 거라고. 하지만 그 생각 끝에는 늘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회초리보다 아팠던 건 그날 밤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가장 아픈 얼굴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우는 정말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도시행 버스에 올라탈 때 어머니는 정류장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손에는 김밥과 물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서 계셨습니다. 정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나무가 점점 작아지고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도시는 생각보다 차갑고 빨랐습니다. 정우는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눈길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밥은 먹었냐고, 감기는 안 걸렸냐고. 택시 운전을 시작한 건 28살 때였습니다. 면허를 따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신호등 하나, 차선 하나가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의 목적지를 외우고 지름길을 찾고 밤늦은 시간에도 길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차에 시동을 걸고 밤늦게 차고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타고 내렸고 정우는 그 사연들을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창문을 조금 열고 시선은 도로에만 고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벨이 울리자 정우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엄마.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님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지금은 받기 어려웠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따가 해야지. 하지만 이따는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나니 피곤했고 집에 돌아가서는 샤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우니 눈이 감겼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야겠다는 생각은 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는 늘 정우가 바쁠 때 왔습니다.
손님을 태웠을 때, 식사를 할 때, 주유소에 들렀을 때, 정우는 매번 이따가라고 생각했고, 이따는 늘 내일이 되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정우는 그 목록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우면 정말로 어머니를 밀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통화를 할 때면 늘 같은 대화였습니다. 밥은 먹었냐? 응. 감기 들지 마라. 알았어요.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더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았지만 정우는 먼저 끊었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조금 더 길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은 늘 통화가 끝난 뒤에야 생각나는 걸까? 하지만 다음 전화가 올 때도 정우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안해질까봐, 괜히 무너질까봐.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점점 초조해졌지만 여전히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우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씨 맞으신가요? 어머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듣는 동안 정우의 손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을 더 태워야 했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뤄둔 전화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 짧게 끊었던 통화들, 이따가라고 말하고 잊어버렸던 순간들. 정우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우는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은 수십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숨은 쉬고 계셨습니다. 정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계시다가 이웃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이틀 뒤 깨어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정우를 보셨습니다. 놀란 표정도 반가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왔구나. 네, 엄마. 밥은 먹었냐? 어머니는 그 말부터 하셨습니다. 입원해 계신데도 자식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쁠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바빴던 건 자신이었습니다. 전화를 미룬 것도, 받지 않은 것도, 짧게 끊은 것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바쁠까봐, 걱정시킬까봐 참고 계셨던 겁니다. 정우는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잠을 청했고 식사 시간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회복되셨지만 예전만큼 기운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늙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실 수 없다는 것을. 퇴원 날 정우는 어머니를 집까지 모셨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지마다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홍시 익었네요.
어머니는 나무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러게, 올해도 잘 열렸네. 그 말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해마다 홍시가 열리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아들이 언젠가 돌아와서 함께 그 홍시를 따먹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지만 정우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이 있었고, 차가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는 또다시 정류장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와라. 네, 엄마. 자주 전화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작게. 정우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흔들어 보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뒤 정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고 손님을 태우고 밤늦게 차고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모습, 정류장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또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았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으시면 정우는 또 짧게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그 대화가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밤늦게 차를 몰고 가다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켜자마자 다른 전화가 먼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씨 되시나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계속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정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다. 그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전이요. 이웃분이 발견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정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9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10시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우가 손님을 태우고 있을 때,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는 혼자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정우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더 빨리, 더 빨리.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정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리려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정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친척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너 기다리셨어. 그 말에 정우의 무릎이 다시 꺾였습니다. 기다리셨다. 어머니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화 한 통, 얼굴 한번 보기를. 하지만 정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정우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절을 받고 인사를 했지만 모든 것이 꿈속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나가면 어머니가 감나무 아래 앉아 계실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정우는 혼자 빈소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정우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안해요. 전화 못 받아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쁘다고 했잖아요. 이따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따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먼저 가세요? 왜 기다려주지 않아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고만 계셨습니다. 정우는 영정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한 번만요. 한 번만 더 전화 주세요. 이번엔 꼭 받을게요. 이번엔 길게 얘기할게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전화였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정우가 손님을 태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보고도 받지 않았던 그 전화. 정우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우는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우는 다시 눌렀습니다. 또다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받아요. 제발 한 번만 받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을 빈소에서 보냈습니다. 영정 사진을 붙잡고 전화기를 쥔 채로 미뤄둔 전화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바빠서. 그 말들이 이제는 영영 채울 수 없는 빈자리로 남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친척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야, 이제 출발해야 한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다 영정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들이 바쁠까봐, 아들이 힘들까봐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정우는 영정 앞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말하네요.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길, 정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향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셨을 풍경,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후회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고향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집은 금세 본래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정우는 문턱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 늘 물을 올려두던 부엌 한켠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아니,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마당으로 나가자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지마다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랬듯 때를 놓치지 않고 익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신과 달리 나무는 어머니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홍시 하나를 따려 손을 뻗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 아니 마지막으로 받지 못한 전화. 정우는 그 화면을 켜지 못했습니다. 만약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홍시를 살짝 쥐자 손바닥 안에서 과육이 무너졌습니다. 껍질이 찢어지고 단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그 상태 그대로 입에 가져갔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아니, 달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는 씹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때 전화 안 받았을까? 말로 꺼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홍시 씨가 혀에 닿았고 그 작은 단단함이 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하나하나가, 미뤄둔 통화 하나하나가 이 단맛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감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터진 홍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단물이 손목까지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 자리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 그때는 높고 멀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낮고 가까웠습니다. 엄마. 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야 알았어요. 홍시는 기다림의 열매였습니다. 성급하게 따면 떫고 덜 익으면 쓰지만 끝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시고 계절을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한 번도 제대로 기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가지가 흔들리며 홍시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터진 홍시가 흙 위에 번졌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그는 끝내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홍시는 다 익었고 후회도 함께 익어버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나무를 한 바퀴 돌며 홍시를 땄습니다. 하나, 둘, 셋. 바구니에 담기며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해마다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우의 몫이 되었습니다. 모든 홍시를 따고 나자 해가 기울었습니다. 정우는 마루에 앉아 홍시 하나를 또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말은 홍시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라는. 정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순간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 목록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전화를 미루지 않겠다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바로 답하겠다고. 며칠 뒤 정우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고 손님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며 어머니를 떠올렸고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홍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누구의 전화든 받았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정우는 고향을 찾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마당의 감나무도 그대로였습니다. 올해도 홍시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나무 아래 앉아 어머니의 자리를 느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늘 거짓으로 말하던 그 문장을 이제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기다림을 배우며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시 하나가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달았습니다. 그 단맛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기다림이, 그리고 어머니의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감나무는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해마다 홍시가 익을 것이라는 것을, 그 홍시를 먹을 때마다 정우는 기억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사랑의 무게를,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감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정우는 이제 압니다. 어떤 것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 떠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남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홍시처럼 달고 홍시처럼 따뜻한. 여러분도 지금 미루고 계신 전화가 있다면 오늘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 한뜰 채널에서는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사람의 온기를 담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